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오늘 고성 제진역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200억 원을 들여 30만 명에게 40만 원씩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모든 시군들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했던 전통 오일장들이 속속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선 오일장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모처럼 붐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오늘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오늘 고성군 제진역, 김현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철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동해 북부선 건설은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과 연결돼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하나인 환동의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됩니다. 김현미 장관도 축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산부터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해 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8,530억 원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53년 만에 복원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민들께 확인하는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기로 여럿이 합의가 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완공되면 남북 교류 협력,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운주 씨. 코로나19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개월째 수입이 없습니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급히 알아봤지만 피해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서류라던가 증명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배우로 활동하는 극단 대표 원소연 씨는 월급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언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역시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들으신 대로 저희는 진짜 사각지대 오브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7개 계층입니다. 강원도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으로 정한 소상공인을 제외하곤 기존 사업 대상자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는 긴급지원금 외에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경력 단절 여성은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실업급여 수당을 함께 받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은 이미 기존에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도내 특수고용직은 24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청년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강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지원인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200억 원. 작년 말 2,041억 원이던 강원도 빚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44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 특히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실태와 함께 지원책을 좀 강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4,066억 원 증가한 6조 4,04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 코로나 사태 이후 준비, 필수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408억 원, 대중교통 경영 손실 지원 46억 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28억 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취득 256억 원 등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영동 지역 모든 시군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은 다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동해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9만여 명인 걸 감안하면 180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면은 자영업자들인데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또 신속하게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 모든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긴급 생활안정금 지급에 나선 강릉시가 소상공인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나머지 7개 시군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합니다. 강릉시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소득 중하위 주민들에게 최소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동해와 삼척, 속초, 태백 등은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속초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은 카드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백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증액보다는 긴축 재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비, 경상경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지자체 긴급 지원금은 추경 예산 절차를 거쳐 지역별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전통 오일장들이 하나둘 재개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오일장인 정선 아리랑 시장엔 상인들과 손님들, 관광객들이 몰려나와 오랜만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정선 아리랑 시장. 2달간의 공백을 깨고 민속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산나물부터 여러 종류의 생선이며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가득합니다.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 오일장이 재개장하면서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나 사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고기 사고 나물도 좀 사고 그래 가졌어요. 기분이 아주 확 날아갈 것 같아. 휴장 기간 동안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식당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삶의 활력은 있는 것 같으죠. 요즘에 워낙 사람이 없었는데 손님이 없었고 알바를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바도 이제는 하나씩 조금씩 이제 늘려가려고요. 늘 사람 북적이던 시장에서 일해온 상인들도 오랜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좀 조금 나아지겠지요. 아무래도. 또 장날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참 보는 눈도 즐겁고 좋습니다. 정선군은 다음 달 2일 5일장부터는 시장 내 아리랑 공연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정선 아리랑 시장과 함께 임계 사통팔달 시장과 고한 구공탄 시장도 정상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지역의 시장들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울릉도 여객선이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울릉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시스포빌은 29일에는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를 운항하고 30일에는 강릉항에서 시스타 3호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포빌은 겨울철 비수기 휴항에 이어 코로나19로 봄철 운항을 중단했지만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운항을 재개합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학내 갈등을 겪어온 강원관광대가 간호학과만 남기고 모두 폐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관광대는 호텔 카지노 관광과, 호텔 관광과, 골프산업과 실용음악학과, 사회복지과, 외식조리과 등 6개 학과에 대해 2021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폐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29일 관련 학과에 대한 폐과를 교육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강원관광대에 해마다 3에서 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도 폐과가 진행되는 상황에 우려를 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릉과 고성 등에서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해소가 5명이 7,840만 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돈을 수거한 역할을 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자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오투리조트 청산 매각대금 변제 유보금을 회원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부영그룹에 촉구했습니다. 태백시 현대위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부영그룹이 오투리조트를 헐값에 사들인 만큼 법인 청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변제 유보금 27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은 앞서 회원권 소지자들의 같은 요구에 대해 법원의 회생 계획대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 유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외연수 예산과 의원 정책 개발비 등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투입됩니다. 앞서 동해시의회와 태백시의회가 국외연수 예산을 이미 반납했고 고성과 정선군 의회도 다음 달 초까지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 지역 저소득층에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삼척은 2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다른 시군은 각각 100가구에 10만 원씩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은 올해 6월 말까지 태백 장성중앙시장, 정선 사북시장, 삼척 전두시장, 영월 서부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당한 도내 소상공인 점포 180여 곳에 재개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